안녕하세요. 최 팀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민사채권이나 상거래 채권 중에 특히 상거래 채권의 채권 관리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채권 추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상거래 채권은 이제 민사채권하고 달리 종류도 다양하고, 그리고 또 채권의 관리하는 태양에 따라서 채권 추심하는 방법도 상당히 종류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아시겠지만은 상거래라는 게 이제 분야가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사업의 형태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분야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간단하게는 물품 대금 형식의 그런 이제 사업 형태도 있을 것이고, 제조업이라는 이런 형태도 있고, 그러면 공사에 관련해서 공사 대금이라는 형태도 있고, 각종 용역 대금이라든가 또 사용료라든가 렌트비라든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형태에 따라서 채권 추심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또 결국에는 채권 추심을 이제 하려다 보면은 돈의 흐름 자체를 알고 있어야 채권 추심이 이제 가능한데, 이 채권 추심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에는 채권 관리가 평소에 잘 되어져 있어야 채권 추심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아시다시피 이 상거래라는 게 한 번의 거래로서 종료하는 그런 사업 형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 같은 경우, 공사 대금 같은 경우는 일회성 거래로서 사업이 이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을 한 채를 짓고 거래가 이제 끝나고 공사 대금이 이제 발생이 되는 형태가 되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라든가 물품 대금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계속적인 이제 상품 거래로 인해서 꾸준하게 사업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가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금 결제도 한 달 단위 또는 두 달 단위로 인해서 결제가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대금 결제가 예를 들어서 꾸준히 이루어지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연체가 이제 되는 시점이 이제 다가오게 되면은 한 달 미뤄주고 두 달 미뤄주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나중에 이제 그게 연체가 쌓이다 보면은 이제 목돈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럴 경우에 이 물건을 예를 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경우에 여기에는 이제 마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건 값을 예를 들어서 납품가가 예를 들어서 하나의 물건을 납품을 했을 때 납품가가 1,000원이라고 했을 때 마진 폭이 예를 들어서 20%라고 가정을 하면은 1,000원의 물건을 하나를 판매를 했을 때 200원의 마진이 남는다라고 했을 때 물건을 예를 들어서 10개를 납품을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000원어치의 물건을 납품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마진 폭이 예를 들어서 200원씩 10개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2,000원의 마진이 남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10,000원어치의 물건을 납품을 했는데 결국에는 10,000원의 물건 대금을 받지를 못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2,000원의 납품을 마진을 포기를 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목돈을 못 받는 형태가 됩니다. 마진을 벌기 위해서 2,000원을 벌기 위해서 자기는 채권자는 10,000원이라는 돈을 떼이게 되는 형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동안 해왔던 물건을 납품을 하고서 2,000원씩 한 품목당 1,000원씩 납품을 하고 200원씩 마진을 남겼던 그러한 거래가 결국에는 10,000원을 떼이면서 그동안 해왔던 장사가 헛된 장사가 되는 그런 형국이 됩니다.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채권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악성 채권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에는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채권이 일단 발생이 되게 되면은 그거를 자꾸 미루지 말고
어느 정도 연체가 되기 시작을 하면은 채권 관리를 통해서 채권 추심을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상대방 거래처가 물론 소중한 거는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있는데 나중에 그 거래처가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고 또 그 거래처가 일단 악성 거래처가 내게 시작을 한다 그러면 나에게 수익을 준다기보다는 목돈을 물리게 되는, 결국에는 그 거래처로 인해서 소중한 수익이 다 날아가고 결국엔 나한테 손해를 끼치게 되는, 다른 거래처에서 나오는 수익을 다 까먹는 그런 결과를 초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래처는 있는 것보다는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결국엔 추심을 통해서 돈을 회수를 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그런 거래처가 생긴다 그러면은 계속 그거를 뭐 채무자의 말만 믿고 거래처의 말만 믿고 이렇게 기다려 주시지 마시고 채권 추심을 바로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신용정보회사라든가 이런데 채권 추심 전문으로 하는 데다가 의뢰를 하셔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보시고 그리고 또 채무자가 다른 거래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른 거래처도 있고 다른 뭐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데 연체가 돼 있다든가 또는 뭐 세금이 체납이 돼 있다든가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금 회전이 안 되는 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연체가 시작이 되게 되면은 자금 거래가 원활하게 안 이루어지는 분명히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조사를 해보면은 그런 원인들이 다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는 부도도 나고 그런 결과를 초래를 하게 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은 좀 기다리면은 뭐 수금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기다리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돈을 못 받게 되는 원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지 마시고 결국에는 기다리다 보면은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다른 채권자는 다 법 조치를 하고 있는 채무자의 자산을 다 압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채권 보존 조치를 하고 있는데 나만이 기다리고 주고 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채무자는 변제 자력이 자꾸 떨어져 가는 입장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선의의 피해를 입고 받을 돈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채권 채무 관계에 있어서는 이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돈 받을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받을 돈도 못 받게 되는 결과밖에는 초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상당히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받을 돈도 못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항상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 자체가 너무 악성화되기 전에, 특히 상거래 같은 경우는 이 계속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히 중요합니다. 민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하다가 보면은 단일성인 이 거래가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안 되면은 그냥 바로 재판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면 된다고 하지만은 이 상거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채권자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거래처다 보니까 뭐 섣불리 이렇게 또 거래를 하다가 거래처가 끊긴다거나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나중에 나에게 더 큰 피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마음을 바꿔 먹고 바로 채권 추심에 임하시고 의뢰를 하신다든가 이렇게 하셔서 조기에 정리를 하시는 게 맞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거래 채권일 경우에 만약에 이제 채무자가 연체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지체하지 마시고 채권 추심을 바로 의뢰를 하신다든가 이렇게 진행을 하셔서 빨리 회수를 진행을 하시는 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고 결론을 내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 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